안녕하세요. 식물을 읽어드리는 식조락TV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식물은 몬스테라 에스쿠엘레토입니다. 이름이 길어서 앞에 몬스테라는 빼고 부르기 편하게 에스쿠엘레토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에스쿠엘레토는 몬스테라 종 중에 찐잎이 매력적인 식물이에요. 식물 세계 입문 당시 당근마켓에서 삽수가 저렴하게 올라와서 그걸 구매해서 이렇게 삽목을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많이 자라서 커팅을 여러 번 했는데도 물만 잘 주었는데 어렵지 않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예요. 딱히 특별한 관리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몬스테라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매력이 넘치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에스쿠엘레토는 열대식물입니다. 열대식물하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키워야 할 것 같아서 겨울에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지 하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키우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실내 관엽식물들은 비슷한 환경에서 키워주면 되기 때문에 적정한 실내 온도와 빛 조절, 물만 잘 주어도 잘 자랍니다. 에스쿠엘레토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겉 흙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시면 돼요. 물마름 확인이 힘드시다면 손가락 혹은 마른 나무로 흙을 찔러보세요. 흙이 묻어나오지 않으면 그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식물을 하나만 키우실 경우에는 매일매일 물마름 체크를 해서 물을 줄 수가 있을 텐데 저처럼 이렇게 식물을 많이 키우실 경우에는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물을 주다 보면은 너무 많은 시간을 화분 물 주는데 투자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전문 가드너가 아니고 취미로 식물을 키우시는데 개인적인 시간도 필요하고 식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물을 주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6일에서 7일 간격으로 물을 몰아서 줬는데도 과습이나 물마름으로 몸살을 앓는 아이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을 좋아하지만 과습에는 취약하기 때문에 물을 주고 난 뒤에는 물빠짐과 통풍에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에스쿠엘레토는 빛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직광, 간접광 둘 다 잘 자라고요. 처음에는 간접광을 주기 위해서 시폰 커튼을 친 후에 식물 생장등을 켜서 키웠는데 지금 이사한 집이 창도 크고 빛이 잘 들어서 커튼을 치지 않고 투명 창을 한번 투과해오는 직광에 두었더니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리여리하게 자라던 아이가 이사하고 난 후에 더욱 폭풍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이 여름이라는 계절감이 있어서 더 잘 자라는 거일 수도 있는데 키워본 결과 간접광보다는 직광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에스쿠엘레토는 열대식물이에요. 겨울철 노지활동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해 주셔도 잘 자랍니다. 겨울철 아무리 추워도 집안 온도가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전에 살던 곳이나 지금 이사 온 곳이나 빛이 참 잘 들어서 겨울에 보일러를 켜지 않고도 아이들이 잘 견디고 자라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춥다고 하여도 통풍에는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찬바람을 직방으로 맞거나 장시간 문을 열어두지 않으면 괜찮고요. 뿌리가 가득 차거나 화분에 비해 식물이 많이 커진 경우 분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을 좋아하지만 과습에는 취약하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전문 가드너가 아니고서야 집에 흙을 여러 가지를 구비하고 계시진 않을 거예요. 요즘에는 식물 키우기가 참 쉽게
전용 분갈이 흙 같은 것도 기성 제품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최고급 분갈이 흙이라는 것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흙은 제가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명이나 제조사를 노출시키는 건 쉽지 않아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어떤 제품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배수가 잘 되도록 코코피트, 펄라이트, 제올라이트가 5대 3대 2 비율로 제조된 흙이에요. 따로 여러가지 흙을 구매해서 배합하는데 머리 아파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배수가 잘 되는 가벼운 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약간의 단점도 있는데요. 흙이 가벼워서 물을 줄 때 흙이 물에 둥둥 떠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갈이 흙에 약간의 바크를 섞고 마지막에는 마사 혹은 난석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마사와 난석으로 마무리를 해주실 경우 물을 줄 때 흙이 떠다니지 않아서 참 깔끔하게 물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마사나 난석 같은 경우는 국민 가게에서도 어렵지 않게 구매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마사나 난석으로 마무리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에스쿠엘레토 번식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깨끗하게 소독된 가위로 커팅을 한 후 물꽂이를 하면 이렇게 뿌리가 내립니다.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커팅을 한 지 꽤 돼서 뿌리가 상당히 많이 내렸어요. 제가 식재를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지금 삽목을 안 하고 있는데 조만간 삽목하는 영상을 또 올려드리려고 하고요. 물꽂이로 두셔도 아이들이 견디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견디기는 하는데 성장은 하지 않는 것 같고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으니까 물꽂이로 오래 두시기보다는 뿌리가 내리면 삽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데려온 아이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커팅을, 여기 커팅 자국이 많이 있잖아요. 네, 커팅을 했는데도 그 사이로 또 여기도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있고 여기 새순이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 자라주고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아이도 커팅을 했는데 처음에 줄기를 너무 길게 뽑는가 하더니 그래도 새순을 보여주었고요. 한번 커팅을 한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좀 노드를 길게 뽑는 것 같아요. 전에 있을 때 뿌리가 가득 찼는데 분갈이를 안 해줘서 아니면은 물을 너무 제가 자주 준 거일 수도 있고 빛이 부족한 거일 수도 있고 잘 자라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노드를 뽑고 노드를 쭉 뽑다가 새순을 안 보여주는 아이도 있어서 그런 아이들은 그냥 눈물을 머금고 그 줄기를 잘라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체 정도가 추가가 될 것 같네요. 사실 개체 수가 늘어나는 게 걱정이 돼서 제가 삽목을 안 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두다가는 아이들이 너무 건강하지 못하게 클 것 같아서 삽목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지금 자재도 이것저것 준비를 해놨어요. 화분 제일 밑에 깔아야 될 슈가토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영상을 찍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하지만 에스쿠엘레토 제가 사진으로 한번 올려드릴 건데 전에 상당히 많이 컸을 때 커팅하기 전에 진짜 폭풍 성장했을 때가 있거든요. 엄청 이쁘게 자랐었어요. 찢어지는 잎도 상당히 이쁘고 에스쿠엘레토는 키우기 어렵지 않은 식물이거든요. 예전에 비해 가격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찢어진 잎이 이렇게 매력적이고 집안에 그린테리어로 꾸미실 때 상당히 이쁜 아이들이니까 에스쿠엘레토 키워보시는 거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